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8일 정오를 10분 정도 지났네요. 12시 10분입니다. 카카오 SKCNC 그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추가로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영상으로 좀 남겨보려 합니다. 우선 제목 그대로 요 IDC,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비교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카카오톡 사용자 수가 급감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네이버 라인 사용자 수가 이제 올라가는, 특히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시가총액이 뭐 얼마 이상이 증발했다는 등 뭐 지금 언론상에 지금 큰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앞으로 쉽지 않은, 카카오의 어떤 요거는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카카오톡에 대한 사람들의 피로도도 좀 높았던 것 같고, 아무튼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여러분이 한 사건을 더 알아뒀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영상으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네이버는 이제 되게 단시간 내에 복구를 했다라고 하죠. 설명에 앞서서 참 지금 이 영상 설명에다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기사 링크 다 걸어놨거든요. 써놨으니까 꼭 좀 보시라고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BC 기사인데 10월 18일자 오전 6시 기사네요. 여기 보니까 이제 불이 났는데 뭐 네이버도 문제가 생겼다. 뉴스 댓글 달기, 스마트 스토어 쇼핑 등이 먹통이 됐다. 근데 이 말을 보고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이버라는 이제 거대한 서비스가 그 거대한 구성 요소를 이루는 각각의 서비스 요소를 별도 분산시켰구나. 그러니까 IDC 센터를 뭐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클론을 4개 만드는 게 아니라 네이버를 이루는 요소를 여기저기 나눠둔 거예요. 무슨 해리포터에서 볼드모트가 무슨 호크록스 마누라고 나눠놓듯이 쪼개놓은 것 같아요. 서비스 자체를. 그러니까 좀 잔인한 표현인데, 예를 들면 내 심장은 뭐 어디에 있고 내 오른손은 어디에 있고 나눠놓은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대부분 3시간 안에 복구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DR 체계를 평상시에 훈련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에 대응해서 재밌는 거는 화재 발생 이후에도 전력이 정상 공급되고 있는 이 90분, 이 골든타임이었나 보네요. 요때 중요한 데이터를 전부 다른 데이터 센터로 옮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럼 어떻게 옮겼느냐 얘기를 좀 더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근데 이제 왜 카카오는 못했을까? 이제 이게 문제인데, 어쨌든 이제 뭐 카카오톡 입장에서는 카카오 대표님은 이제 이중화되어 있는 트래픽을 전환하는 작업을 하는 시간이 걸리고 있던 것이 뭐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상당히 좀 좋지가 못합니다. 특히 이제 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제 이경호 교수님은 처음 설계할 때부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처음 설계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더 살벌한 말만 이중화지 사실상 이중화 시스템이 없는 거나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지적도 나왔다. 이게 이제 역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이신데, 이제 설계도 안 했고 시뮬레이션도 안 하고 점검도 안 했다는 게 드러난 거다. 이게 이제 이어질 조사와 재판에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거다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정말 안 한 거면은 이거는 이제 서비스 장애가 꽤 오래 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피해에 대한 보상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이게 이제 카카오의 어떤 좀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하겠죠. 네, 어쨌든
뭐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서울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기사도 좀 여러분이 꼭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제 뭐 설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뭘 꼽았냐면은 메인 서버 확보와 이중화 서비스 구축. 네이버는 2013년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뒀죠. 그리고 세종시에 제2 데이터 센터 또 짓고 있고, 그 춘천 각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카카오는 내년 완공 목표로 이제 한양대 그 에리카 안산에다가 첫 번째 데이터 센터를 건설 중이다. 근데 왜 여기다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은 이제 판교에 의존적인데 여기에 이제 32,000대 정도를 두면서 메인 센터로 삼았다. 여기서 지리적, 기술적 환경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이 기사에서 결국은 이제 그 좀 몇 가지 지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적이 나오는데 결국 이제 이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그 비용이에요.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고요. 여기 이제 이 말이 나오죠. 뭐 카카오는 이걸 언급했지만 결국은 비용 절감이 가장 큰 배경이다.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이제 판교 사업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집중하는 방식, 이렇게 해서 비용을 낮췄을 것이다. 그러니까 DR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그냥 어마어마한 비용이에요. DR 플러스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 그냥 돈만 먹는 하마라고 생각을 해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 둘 해봤자, 잘 해봤자 이 둘은 현 상태 유지예요. 이 DR하고 보안은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 우리가 국방 같은 데다가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쓰죠. 우리 북한이라는 전 세계 유일의 이제 분단 국가로서 뭐 아직도 휴전인 상태고, 그러니까 여기 돈을 많이 쓰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아깝네 마네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쓸데없이 돈을 쏟아부을 필요는 없겠지만, 필요한 만큼만 써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국방 예산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대책이나 보안에 대해서는 좀 인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로 살아봤자 뭐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웹 프론트 개발자가 어지간한 보안 전문가보다 돈을 더 받아요. 그래놓고 보안하면은 뭐 대회에서 우승했다 기사 나오고 뭐는 하는데, 정작 처우라는 걸 놓고 생각했을 때 이게 맞나? 좀 고민하게 됩니다. DR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 사고가 났는데 너네 그동안 뭐 했어? 욕만 먹는 거죠. 근데 사실은 비용을 낮추기 위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났다라는 게 지금 여러 기사상으로 확인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얘기가 제기된 게 뭐냐면, 이 기사에서 이원화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 가능성, 그러니까 기술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뭐 이런 뭐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뭐 유튜브도 당장 마찬가지고요. 개별 센터를 지역별로 쪼개서 운영해서 모든 센터를 연결하고 있다. 이거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 센터에 장애가 나면 그 지역 일부에선 장애가 나지만 권역 밖에서 이제 다른 권역에서 멀쩡하게 돌아가고, A 권역 쪽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예를 들면 뭐 이제 B나 C나 D나 뭐 이런 데로 옮겨서 이제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부하는 늘겠지만 돌아는 가겠죠. 근데 이게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그 여러 추론인데, 뭐 확인된 건 없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카카오는 좀 요번 사태를 제대로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요게 이제 이 그림 잠깐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이 그림이 뭐냐면은 그 이중화라고 그러잖아요. 이중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중화가 뭐냐면 하나로 끝날 걸 두 개로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데이터 센터라고, 여기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이 그림 보면 여기 라우터도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센터 1번이고 얘가 2번인데 거의 똑같이 생겼죠. 그 클론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인터넷에 도달하는데 사용자들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 데이터 센터에 접근을 하겠죠. 이 안에 이제 수많은 서버들한테.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 중간에 다른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뭔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따로 마련돼 있고 결국 이제 다중화를 통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만약에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1번, 2번 중에 하나만 쓰고 하나는 대기한다. 그러면 액티브 스탠바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비용은 두 배로 쏟아붓고 돈도 두 배로 드는데 그 성능은 하나만큼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식보다 투 액티브 방식, 액티브 방식, 이건 뭐냐면 둘 다 서비스를 작동시켜요. 근데 이제 부하율을 좀 떨어뜨려 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하나가 낼 수 있는 성능이 100이면 그러면 이제 두 개 다 100을 내라고 하는 건 아니고 한 70 정도 내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14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데일리 뉴스 기사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여기 이 말이 나와요. 대형 IT 업체의 데이터 센터 화재 사고 이후 재해복구 시스템에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최근 DR 센터 구축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 이 기사 한번 보세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기사가 송고된 게 2014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대략 8년 전이란 얘기죠. 네, 8년 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여기 기사에 되게 재밌는 말, 좋은 말들이 잔뜩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액티브 스탠바이 방식에서 뭐 이걸 생략해 뭐 간소화를 하고 뭐 성능이 저한데 비용 투자 뭐 어쩌고 이제 좋은 얘기가 잔뜩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뭐 정말 좋은 말 많이 있는데 그 말을 제가 지금 여기서 읽어드릴 필요는 없는데 요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센터 분산을 수행하는데 이제 글로벌 서비스 로드 밸런스, 그러니까 GSLB 구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제가 GSLB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참고하시고요. 이게 이제 요 내용이 굉장히, 근데 이제 요거를 만약 안 하면은 수작업으로 이게 이제 대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수작업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요것도 왜 알아놔야 되냐. 자, 여러분 뭐 어쩌고저쩌고 이 기사는 읽어보시고요. 데이터 센터에 대형 화재가 났던 적이 아무튼 요런 적이 있었죠. 이번에 이제 SDS에서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났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거 화재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었고, 삼성그룹 계열사들, 특히 금융사 사이트들이 홈페이지 접속도 안 될 정도로 큰 사건이었는데, 근데 이제 2시간에 만에 이제 불길은 잡았는데, 이거는 이게 이제 초기에 불이 났을 때도 이때도 아마 정기적 원인이었나 뭐 그래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라떼는 다 출동하셨어요. 이때 이제 여기에서 굴르셨던 그 분들이 요거 과천 데이터 센터 화재 때 서버 들고 수원으로 튀어갔다. 그러니까 32,000대의 서버가 다 불타진 않았잖아요. 그죠? 다 불타진 않았잖아요. 카카오 분들을 참 뭐라 하는 건 아닌데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땐 이랬답니다. 여기 그래서 이 DR 하시는 분들이 엄청 고생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알아주셔야 돼, 진짜. 보안하고 DR은. 여기서 또 안 될 것 같으면 붙잡고 있지 말고 장비 들고 뛰어서 갔어야지 뭐 하는 짓이었냐. 그래서 여기 2014년 4월에 이게 이제 SDS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화재가 심각하게 났었죠. 카카오보다 더 크게 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때 또 이랬답니다. SDS 직원 중에 이 사진은 아무튼 그때 뭐 직원들이 뭐 손으로 뭐 들고 날르는 둥, 뭐 드라이아이스 실어 날라가지고 뭐 저 PC방을 통전세를 냈다는 둥, 그때 이제 무용담 하나 나오는 거죠, 이렇게. 글쎄요, 좀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카카오에게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자, 기술로 안 됐다면 몸으로 뛰어서라도 한다라는 거는, 이건 SDS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SDS가 화재를 못 막은 게 잘한 게 아니라, 화재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대응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뭐 저도 부정적 견해를 피력합니다. 그 앞서 이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처음 설계부터 이랬어야 됐거든요. 근데 점검도 안 한 것 같고, 뭐 결과적으로 이제 온갖 욕을 카카오가 다 먹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이라는 측면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도 안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 생각도 있어요. 십몇 년간 카카오톡이 큰 사고 없이 잘 작동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사고 몇 년, 무사고 얼마. 그러니까 이제 타성해졌는다고 하죠.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항상 긴장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앞으로도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라는 건 이윤 추구가 그 목적이기 때문에 비용 최소화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적게 돈을 써서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는 게 기업의 원래 생리니까 그걸 뭐라 하진 말자고요. 다만 이제 뭐 이걸 법으로 해결을 보든지 뭔가 좀 대책을 좀 제도 가지고 풀어가지고 이 돈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든다거나 뭐 그걸 뭐 국가가 어떻게 개입해서 좀 이런 거는 이제 그 자본시장이 개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예, 그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누구나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제도를 만드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이 그리고 이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IT로 이루어진 어떤 무엇들이 이게 참 사라지는데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이게 뭐 웃긴 얘기지만 만약에 SKCNC 그 데이터 센터에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방 쏴가지고 거기가 폭파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난 십몇 년치 데이터가 완전 유실됐을 수도 있어요. 어딘가에 복구가 뭐 백업이 돼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정말로 복구가 제대로 될지 되는데 얼마 걸렸을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IT 쪽이라는 게 이게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뭐 찾아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무슨 짓까지 하고 있냐면 IDC 센터를 만들어서 바닷속에다 집어넣는 노력까지 하고 있어요. 심지어 잘 되고 있고, 예, 고장률도 뭐 8분의 1인가 그거밖에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관련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이 영상에서 다루진 않을 텐데 어쨌든 그런 점들이 좀 아쉽다.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 반, 그리고 좀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라. 그러니까 요 앞전 영상에서 제가 면접 말씀드렸어요. 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겨우 면접 얘기하고 앉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안타깝지만 이 사건을 또 반면교사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이런 거 뭐 면접이라는 목표가 없다 하더라도 뭐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한 번쯤은 복귀해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반복되는 세 번째 지금 이 사건을 보는 것 같고요. 이 뭐 불나가지고 이 건이 지금 세 번째예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그러면 그 2014년에 SDS도 있었고, 그 다음 그 뒤로 KT였나? KTS 아현지사에서 한번 불이 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네,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좀 제도화돼서 뭔가 좀 더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단 좀 두서없이 영상을 푼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부하실 분들은 이 그 영상 링크 다 참고해서 기사 좀 제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